자, 13번부터 5월 모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13번은 모양은 되게 많이 봤죠? 이건 미적분에서 계속 봤던 모양이에요. 일단 가 힌트가 자 0부터 12까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 곱하기 fx가 ax다 라고 준 거는 결국 나는 가족권에서 fx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fx는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분의 ax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0부터 12까지만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fx의 값이 k에서 k 플러스 12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래요. 다시 자 f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를 했어요. 근데 난 0부터 12까지만 받았고 그럼 0부터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추론을 해야죠. 근데 k부터 k 플러스 1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래. 난 얘를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우선은 얘를 한번 찾아보면 자, f0을 구하자. 0 넣을 수 있어 없어? 왜? 오케이, 0분의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근데 실수 전체 연속이니까 x가 0으로 갈 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유리화할게요. 그럼 분모 뭐 남을까요? 2x분의 ax의 루트 2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 x 날리고 0 넣으면 2분의 2a 되죠? a가 될 거야. f0이 a래요. 여기 0,a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젠 12를 넣어볼게요. f12는 12 넣으면 얘 넣어도 되니까 12 넣으면 뭐야? 12 넣으면 3a가 돼요. 여기 어딘가에 12,3a가 있어. 요 안에서 그래프가 정의가 될 거야.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냥 이렇게 그릴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점을 잡든 아무 점 k나 잡을게요. k에서 k 플러스 12까지 해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2분의 1이라고. 지금 x 몇 증가 있어? 12 증가 있어. 그럼 y 몇 증가해야 돼? 6 증가해야 돼. 여기에 또 다른 점이 또 찍혀야 돼. 이 관계를 0과 12에서도 봐도 되죠. 0에서 12까지 증가할 때 y값 몇 증가해야 된다고? 6이 증가해야 된다고. 결국 나는 그래프가 이 0부터 12까지 그림을 계속 그린 애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끝이네. y값 차이 몇이에요? 3a랑 a 사이 차이는 2a가 6이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3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지금 평행이동 그리고 주기죠? 주기가 10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해봅시다. f28을 구하래요. 12 빼면 몇이야? f 16이야. 근데 16에서 28로 가려면 y값 몇 늘어난다고? 6 늘어난다고. 그럼 더하기 6을 해준 거잖아. 한 번 더 16이면 f4에다가 6을 더한 거죠. 그럼 총 12를 더한 거죠. 그럼 끝이네. 자, 4 넣읍시다. 4 넣으면 뭐예요? 4 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분의 4a에서 2a죠? 2a 더하기 12가 되고 우리 2a를 알죠? 그래서 답이 18이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 자, 14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sin x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아는 것만 잡으면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오케이. 자, 뭐 이런 관계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걸 보면은 y는 k와의 교점을 a와 b라 잡고 y는 마이너스 루트
1-k제곱과의 교점을 CD라고 잡자. 그때 우리가 길이란 힌트, 이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A라는 놈을 알파라고 잡을 거야. 그럼 B 알아 몰라? B를 알죠? B는 뭐예요? 그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칭이니까. 그 말은 AB의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자, C를 베타라고 잡을 거야. 근데 이제 난 이 베타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할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한번 구해볼 거야. 지금 현재 사인 알파가 K고 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 제곱이 되죠. 다시 생각하면 사인 제곱 알파는 K 제곱이고 사인 제곱 베타는 1 마이너스 K 제곱이 되죠. 그럼 마침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1이에요. 오케이, 지금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가 1이에요. 근데 우리 사인 제곱 알파랑 누굴 더하면 1이에요? 코사인 제곱 알파를 더하면 1이죠. 그 말은 사인 제곱 베타랑 코사인 제곱 알파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이용해서 해결할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은 사인 베타는 풀마 코사인 알파랑 같을 거야. 사인 베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지금 코사인 알파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지. 알파가 2분의 파이보다 작잖아요. 1 써보면. 그럼 양수니까 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걸 알죠. 머릿속에 각변환을 떠올려 보세요. 왜 여기까지 된? 안 되면? 머릿속에 각변환을 떠올려 보면 베타라는 놈은 2분의 3파이에서 얼만큼 뺐어? 몰라. 그냥 막 잡을게요.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를 했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래요. 세타가 누굴까요? 알파예요. 그 말은 뭐야? 이 길이가 뭐다? 알파다야. 베타가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래. 베타가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래. 오케이,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이거 이용한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도훈이도 이해되나요? 그 말은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끝이에요. 그럼 이제 알파 알잖아. 그럼 따라서 CD 길이는 2알파가 되고요. AB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니까 둘이 빼면 CD 마이너스 AB는 파이 다시 4알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이게 9분의 2파이가 되래요. 그럼 4알파는 9분의 11파이가 되고 내가 구할 게 뭐예요? 그럼 내가 결국 2알파 구하면 되죠. 2알파는 18분의 11파이가 되니까 AB 길이는 18분의 7파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잡을 수 있다. 자, 15번은 이번에 한 거 중에 15번이 제일 아니요. 직관.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돼. 근데 이제 킬러를 서서히 풀겠지만 킬러를 결국 풀려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아, 요 자리가 뭔가 있겠네. 저 자리가 뭔가 있겠네. 얘가 결국 그런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문제 p가 1보다 크다. 상수 p에 대하여 fx는 x제곱 마이너스 px니까 fx는 그림을 알아요. 그럼 0과 p가 근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실수 t에 대하여 y는 절대값 fx 그래프와 절대값 fx 그림 그리자.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절대값? 0과 p를 근으로 하는 이차 함수인데 뒤집히면 되겠죠.
이게 y는 절대값 fx고 y는 x 플러스 t래요. y는 x 플러스 t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t죠.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p보다 크대. y절편이 마이너스 p면 어떻게 돼? y절편이 마이너스 p야. 마이너스 p보다 크다고. 저 기준이 뭘까? 오케이. p를 지나는 놈이야. 이때가. 마이너스 p일 때가. 얘보다 위에 있으라는 거죠. t가 마이너스 p면 x 빼기 p가 되잖아요. 그럼 x절편이 뭐예요? 그럼 p, 0을 지나는 놈이 되잖아. 그럼 얘보다 크라는 거니까 결국 나는 요게 하나 일단 기준이 될 거예요. 얘보다는 난 위에 있을 거라고 무조건. 그럼 그 상태에서 만나는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와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두겠대. 교점을 계속 만들 수 있잖아. 조금만 올라가면 교점 몇 개야? 2개야. 더 올라가다 보면 언제 3개예요? 여기 지날 때 3개예요. 그럼 지금 기준이 여기서 다시 하나 기준이 생길 거고요. 그 위로는 몇 개예요? 4개죠. 그 위로 언제 다시 바뀔까? 접할 때 다시 몇 개가 돼요? 3개가 돼요. 그 다음 접한 거 위로 가면 2개가 되죠. 그럼 요 세 핵심 포인트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거야. 그냥 교점 개수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p랑 이 원점 지날 때 사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야. 자, 그때 내가 보고 싶은 게 gt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x 더하기 t에 대한 적분이래요. 결국 두 함수 사이의 넓이의 부호 생각하면 되잖아. 절대값 fx와 y는 x 플러스 t 사이의 넓이인데 부호만 생각하자고.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래. 그러면 그냥 여기잖아. 여기 알파 t부터 베타 t. 근데 얘 양수야 음수야? 오케이, 이거 음수죠. 음수인 거 보여요? 절대값에서 1차 함수 뺀 거잖아. 절대값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음수야. 근데 내가 받은 힌트가 gt의 최대값이 몇이래? 그럼 얘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 음수라고. 넓이 이 값 자체가 필요가 없어.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사이로 가보자. 원점 지날 때랑 접할 때 사이. 그럼 이번에는 요 세 개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알파 t고요. 여기가 베타 t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두 번째 양수. 세 번째. 그럼 여기서 합이 2분의 1을 만들 수는 있겠죠. 오케이, 살릴 거야. 세 번째, 아예 접할 때보다 위로 가보자. 그럼 이때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야. 그럼 언제야? 이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야. 그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나 얘만 확인할 거야, 그럼. 이거 다 버릴 거.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과연 플러스 부분이 커지려면 지금 요 사이죠? 요 안에서 플러스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위로 가야 될까? 아래로 가야 될까? 아래로. 그럼 가장 아래가 언제야? 원점 지날 때야. 끝이야. 원점 지나라고 그냥. 그게 답이야. 이 모든 문제 해석을 그냥 이 세 개로 해석하고 따라서 내가 보는 놈은
그냥 이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얘는 y는 x가 되겠죠. 원점 지나니까. y는 x가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요 친구와 요 친구의 합이 2분의 1이 되라는 건데, 그럼 얘네 넓이를 구하기가 불편해. 근데 얘 결국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이면 2차잖아. 그럼 2차 넓이는 결국 공식 쓰면 빠르잖아. 공식 써버리자고. 오케이? 여기 0이고 여기가 p죠. 나 요 점 두 개 구할 거예요. 얘가 알파 t고, 아니다. 얘가 알파 t죠. 얘가 베타 t고, 얘 모르는 놈이고, 얘 구하자. 자, 얘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에요? 절대값에서 위로 볼록이 되려면 위로 볼록이 뒤집혀서 올라온 거잖아. 그럼 내가 연립을 해야 되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가 되겠죠? 얘랑 x의 교점이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에 p 빼기 1, x가 0이니까 결국 요 값은 p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값이. 그럼 요 값도 마찬가지 구해보면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과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px가 x다 해서 x제곱에 p 플러스 1x가 0이니까 결국 p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는 쉬워요. 0이랑 p-1이랑 어차피 최고창 1이잖아. 근데 얘는 쉬워요. 이상하게 빼야 돼. 그럼 아예 다른 꼼수를 쓰자. 얘를 a라 둘 거야. 얘를 b라 둘 거야. 내가 궁금한 건 a가 양수고 b가 음수여야 되죠. 내가 궁금한 최대값은 a 빼기 b를 하라는 거잖아요. 넓이끼리 빼라는 거죠. 얘가 양수, 얘가 음수니까. 오케이? 근데 요 친구를 c라고 두고 a 빼기 b가 아닌 a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를 빼도 될까 안 될까? 돼요. a 빼기 c에서 b 더하기 c 빼죠. a 빼기 c, b 더하기 c는 금방 구하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첫 번째 그냥 넓이를 a, b라 놓은 거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다 로 해석을 해야 되니 최대값이 a 빼기 b로 적은 거.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c는 0이랑 p잖아요. 6분의 1의 p 세제곱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b 더하기 c를 구할 거예요. 여기 p 플러스 1, 그냥 좌표 잡아버릴게요. p 플러스 1, y는 x니까 p 플러스 1이죠.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쉬울까? 그치, 삼각형 맞아.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넓이는 밑변 p, 높이 p 플러스 1이잖아. 2분의 1에 p에 p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건 2차 함수잖아. 두 교점이 p랑 p 플러스 1이야. 최고차항 개수 1이잖아. 그럼 6분의 1이 되겠네, 그냥. 차도 1이니까. 그럼 따라서 b 더하기 c는 2분의 1 p제곱 플러스 2분의 1 p 더하기 6분의 1이 되네요. 오케이? 그럼 나 이쪽 지울게요.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할 게 최대값은 a 더하기 b에서 뺄 거니까 6분의 1 p 세제곱에서 빼기 얘는 뺄 거야. 2분의 1 p 제곱 빼기 2분의 1 p 제곱 2분의 1 p 마이너스 6분의 1 한 개 2분의 1이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 p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p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p에 마이너스 넘으면 몇이죠? 3분의 2가 0이 되겠네요. 6 곱하면 인수분해 가 인수분해 몇 수로 될까? 어차피 얘네 중에 있지. 다 피고 하는 건데. 3 돼. 64 빼기 48 빼기 12 빼기 6 빼기 4에서. 그래서 P가 4예요. 자, 20번을 보면 자, 20번을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풀어야 돼요. 일단은 나조건을 보고 되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자, 보면 첫째 항이 8이에요. 공차를 몰라요.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은 마이너스 2an 또는 an이 되래요. an이라는 항의 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마이너스 2배를 할 거고 양수일 땐 그대로 가래. 공차가 양수여봐. 어차피 아래 것만 가 계속. 공차가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잖아.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 한번 음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 그 상태에서 나조건을 보면 결국 bn은 다시 보면 an이 계속 an이 음수인 경우 애들은 bn은 an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bn들은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이에요. 돈이든 an이 음수야. 거기에 대한 만들어지는 bn들이 있잖아. 그 bn들끼리 비교를 하면 걔는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맞아요. 뭐 등차 수열에 마이너스 2를 다 곱했대. 그럼 공차가 2배가 되는 것 뿐이야. 1357 있어. 마이너스 2 곱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야. 등차 수열이 아니야. 맞잖아. 이어서 가면은 다 음수일 때 만들어지는 bn들끼리 등차가 돼야 돼요. 다 양수일 때 만들어지는 an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겠죠. 근데 나조건을 보면 이걸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는 A3 더하기 B3 더하기 B5가 2 B4 더하기 6이래. 일단 됐어. 근데 B4 더하기 B6이 2 B5래요. 이거 뭘 의미하는 식이었죠?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식이었잖아. 그럼 A1부터 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B4, B5, B6이 등차 수열이 되라는 건 요 셋은 부호가 어때야 돼? 오케이, 부호가 같다야. 근데 B3 더하기 B5가 2B4 더하기 6이래요. 6을 없애보자. 그럼 뭐야? 그럼 등차 수열이야. 근데 6이 있네? 그 말은 뭐야? 등차가? 아니래. 그 말은 A3은 뭐여야 돼? 부호가 얘네랑 달라야 돼. 누구에서 출발했어? 양수에서 출발했어. 여기부터 해서 여기 뒤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끝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쭉 적을게요. 필요한 것만 뽑자. 어차피 이 셋 이제 안 봐도 되잖아. 부호 같은 거 알았으니까. 나는 요 셋을 볼 거야. 이 셋에 대해서 bn을 정의를 하자. A3는 양수죠. 양수는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A 더하기 D. A4와 A5는 음수죠. 음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D.
마찬가지 a가 8이죠. 좀 이따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d죠. 그러면 이 식들에 대해서 이제 나를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하자. 지금 a가 8이니까 8로 다시 적을게. 8. 얘는 마이너스 16. 여기도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B3 더하기 B5는 둘이 더하면 몇 D가 돼? 마이너스 6D. 상수항 더하면 마이너스 8이죠. 얘가요. B4의 2배를 하래요. 마이너스 12D 마이너스 32죠. 거기에 6을 더하래요. 그럼 정리하자. 몇 D가 돼? 6D가 돼. 6D는 넘기면 14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이 된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혹시나 검산해보자. 넌 몇이야? A랑 D 2야. 넌 몇이야? 이렇게 이제부터 점수 맞잖아. 끝이다. 그럼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하래요. 그럼 결국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죠. 그럼 고민을 해봅시다. 결국 나는 항의 번호 몇 기준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B1부터 B3 더하고요. B4부터 B10 더할 거예요. B3 중앙, B1부터 B3 중앙 누구야? B2야. 그리고 양수면 우리 그대로잖아. A2네. 그럼 3의 A2네. A2가 몇이에요? 5죠. 그럼 얘는 15죠. 첫째 양 8이고 공차 마이너스 3이니까. 다음 B4부터 B10이래요. 중앙 누구죠? 7이죠. 그러면 얘는 항의 개수 몇 개예요? 7개죠. 그럼 7, B에 7이 되는데 음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14, A 7이 되네. 뭐 AN 정의를 해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3N 플러스 11이니까. 그럼 A7이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넣으면 140이 되네. 따라서 둘의 합 155가 답이 될 거다. 네. 자, 21번을 보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 그냥 fx 간단히 정의를 해봅시다. fx는 x세제곱 ax제곱 bx까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좀 이따 생각해보고. 자, 양수 p와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gx가 fx와 k의 fx-p로 나눠질 거야. xp 기준으로. 근데 가족것만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gx는 실수 전체 미분 가능이래요. 그럼 이거 그냥 뭐 준 거야? 연속 봐야 되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되죠. 이 두 개 우리 해석을 해볼 건데 결국 어느 자리에서 보라는 거야? x가 p에서 확인을 하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연속 p를 넣어봅시다. 둘 다 어떻게 돼? 위에 p 넣으면 f, p 아래 p 넣으면 k. 근데 f0 몇이야? 오케이. 그럼 fp도 0이야. 그럼 여기서 나는 fx를 이렇게 설정을 안 해도 되겠죠. fx를 그냥 x에 x-p까지 근으로 갔죠. 근데 다른 하나의 근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x 빼기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이제 알파를 구하러 갈 거예요. 그걸 우린 어디서 구할까요? 밑에 나에서 구하면 돼요. 오케이? 모든 실근의 합이 2p니까. 자, 그러면 결국 근으로 0p 알파를 갔는데 0과 p 중에는 누가 클까? p가 커, p 양수니까. 알파는 누가 큰지 모르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죠.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 구하러 갈 거야. gx는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 구해야 돼서.
자, 그러면 fx는 알고, 자, f의 x 마이너스 p는 x 빼기 p, x 빼기 2p, x 빼기 p 빼기 알파죠. 얘는 근으로 누굴 가져요? 2p랑 p 플러스 알파를 근으로 가져요. 여기는 0이랑 p랑 알파를 갖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이 k배를 곱했으니까 위아래로 늘어나고 줄어들곤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전체적인 개형은 안 변하겠죠. 그거 이용하자.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gx를 그려보자. 이게 fx일 때 첫 번째. 그럼 이거는 알파가 p보다 클 때죠. 첫 번째 그림은 fx가 알파가 p보다 클 때. 그럼 gx는 p를 기준으로 나눌 건데, 그럼 p 전에는 fx 그리래. 그럼 0이랑 p만 그려야 되죠. 여기서 잘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k의 x-p를 그릴 건데 p 이상 다 그려야 돼. 근데 지금 보면 p랑 2p랑 p 플러스 알파는 p보다 커, 작아? 다 p보다 커. 그럼 얘네 근으로 다 살아. 이해되나요? 그럼 그냥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근데 우리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반대로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p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 k가 음수면 되는 거니까. 김도원 따라하고 있죠? 여기가 2p고 p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럼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은 4p 더하기 알파인데 이게 2p가 되래. 그 말은 알파가 몇이야? 마이너스 2p가 돼. 돼, 안 돼? 안 돼요. 알파는 p보다 커야 돼요. p가 양수인데 알파도 양수여야죠. 버려. 다음에 2번. 내가 이것도 1번에 이거 이렇게 가야죠. 자, 2번 fx의 그림을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0 알파 p. 그 말은 이번에 알파의 범위는 0과 p 사이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gx도 그려보자. 그럼 이번엔 p 전이면 근 3개 다 가져가야 되죠? 0 알파 p. 그 다음 새로 갖는 근 p랑 2p랑 p 더하기 알파는 p보다 커, 작아? 이번에도? 커요. 알파는 양수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림을 이걸 그리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냥 그리면 되겠죠? 미분 가능하게 그리려면. 여기가 p 플러스 알파고 여기가 2p가 되겠죠? 그럼 요렇게 되면 모든 실근의 합은 4p 더하기 2알파가 되는데 이게 2p래요. 그 말은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p가 나와요. 될까 안 될까? 음수가 돼버리잖아. 이것도 안 돼. 버려야지.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갈 거야.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면 p 전에 다 같고요. 자, p 이후로는 p랑 2p랑 p 더하기 알파도 그릴 거야. 다 살아? p보다 큰 놈만 그려야 돼. 오케이, p랑 2p는 살아. p 더하기 알파는? 알파가 음수야. p 더하기 알파는 p보다 작아버리잖아. x가 p 이상인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얘는 p보다 작잖아. p랑 2p만 살 거야. 그러면 p랑 2p만 살면 얘네 둘만 사는 거야. 이 그림만 사는 거잖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돼? 뒤집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2p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3p 플러스 알파가 2p가 되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p가 되죠.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요. 양수, 알파 음수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뒤집혀서 그랬잖아. 그럼 실수 배웠던 K는 뭐다? 음수가 된다. 이거까지 확인을 한 거다. 그러면 1번, 2번 이제 버리고 이 마지막 걸로 해석해서 해결할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그럼 지우고 3번을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그럼 지금 fx는 x의 x-p의 x 플러스 p가 되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p니까. 그럼 마이너스 p, 0, p고 여기에 그림을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2p고.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린 여전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직 안 본 게 점이분계수와 우미분계수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했던 거예요. 점이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용해서 k 구하자. 자, g'x는 f'x와 k의 f'x 마이너스 p를 갖고요. 위아래 p를 넣으면 f'p와 k의 f'0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p제곱 x가 되고요. 그럼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죠. 그럼 f'p는 뭐예요? 아, 2p제곱. 2p제곱이에요. f'0은 뭐예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그럼 마이너스 kp제곱이네. 그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다까지 우리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과 같은 꼴이 정확히 되는 거야. 뭐냐면 아까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위아래로 늘어나든 줄어들든 한다 했잖아요. 근데 k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뒤집히지만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너무 옆으로 들어가 그러네.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2p.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해석하면 p가 나오겠네요. 아직 p를 안 구했으니. 지금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2분의 3 루트 3이다를 이용을 해야 돼. 고민을 해보자. 최대 이거 두 개잖아. 극대 얘네 둘. 둘 중 누가 클까? 당연히 얘가 커야 돼. 이유가 뭘까? 머릿속에 3차 함수. 식 이거야. 어디서 보내야? 비율 관계에서 보던 애야. 마이너스 p 0p면 0,0 기준은 좌우 대칭이잖아. 이 극대랑 이 극소랑 절대값 어때? 같은 거 알잖아.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얘 마이너스 2배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커야지. 다시 이건 마이너스 2배를 했다는 건 결국 얘를 구할 게 아니라 얘를 구할 거라고.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자. 비율 관계라 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아이고 진짜 임선이 또 모르냐? 어? 오케이. 루트 3이랑 루트 3대 1이다. 너 뭐라고? 네? 아니 뭐였지? 그럼 루트 3대 1이니까 요 점은 요 놈은 3분의 루트 3 p가 되겠고요. 그럼 가장 큰 값이라 했으니까 최대값이라 적을게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 f 3분의 루트 3 p다 라고 우리가 잡아버리면 돼요. 그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에 3분의 루트 3p 대입하면 9분의 루트 3 p 세제곱 빼기 3분의 루트 3 p 세제곱이 되고 그럼 결국
9분의 4 루트 3 p 세제곱이 된다. 얘가 2분의 3 루트 3이래. 그럼 루트 3 날리고 p 세제곱이 몇이야? 8분의 27. 따라서 p는 2분의 3 끝이네. px 완성했으니 f4 구할 수 있죠. 오케이. 네. 자, 2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k 위에 두 점 a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k 더하기 1이 있대요.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1이다. ABC 한 변의 길이로 하는 2루트 2인 정삼각형이다 했는데 지금 기울기가 1인 걸 줬고요. 두 곡선이 지수와 로그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일단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거요. 그래서 1 해서 1 45도 아니에요? 45도도 쓰긴 쓸 거. 지수와 로그가 나왔어. 네. 역함수. 역함수 일가를 의심할 수는 있어야 돼. 일단 역함수로 푸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역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근데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게 얘는 y는 2의 x를 어떻게 옮긴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k만큼 옮겨내고 얘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래서 이 얘가 달라서 평행 대칭 이동은 아닌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얘가 1이야. 그럼 이거 그냥 역함수로 풀라는 문제야. 근데 이거는 역함수는 아니라서 역함수로는 안 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놈의 그래프 개형은 알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어디에 있을지. 그래서 그냥 얘를 개형만 그려보자. 얘에 대해서 이 위에 A랑 B라는 점을 잡았는데 기울기가 1이래요. 이 상태가 된 거고 그때 어딘가에 C를 잡았을 때 C라는 놈이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2인 정삼각형이 되래. 그럼 AB 길이도 뭐야? 2 루트 2야. 그럼 우린 뭐가 보이냐면 기울기가 1이야. 길이를 줬어. 45도라고. 정인이 알죠? 네? 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럼 얘가 2고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럼 내가 A좌표를 A 컴마로 시작을 하면 B좌표는 뭘로 시작해요? A 플러스 2로 시작하면 되죠. Y좌표도 2가 차이가 나야 되고요. 얘가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면 얘가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B라는 점은 이 위에 있을 거지. 그러니까 대입할 거야 이제. 대입하면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더하기 2는 대입을 하면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K가 되고 K 날리고 정리를 할게요. 2에 A 플러스 1 이항하자. 그리고 계산을 하자. 2에 A 플러스 1로 묶어버릴 거야. 그럼 개수 뭐가 될까? 2에 A 플러스 1로 묶으면 4 빼기 1이 되겠죠. 아, A 플러스 1은 이건 거잖아. 네. 지금 네. 얘를 2에 A 플러스 1로 묶으면 2가 남죠. 앞에 개수 산 거잖아. 빼니까 3 곱하기 2에 A 플러스 1이 2기 때문에 나는 2에 A 플러스 1이 3분의 2다 까지 안 거야. 그냥 이거 냅둘 거야. 이건 들고 다니자 그냥. 오케이. 그냥 A랑 A 플러스 2 넣을까? 나중에 넣자. A랑 A 플러스 2 마지막에 넣어도 되니까. 오히려 로그가 나와버려서 지저분할 거라서.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림 그대로 계속 만들면 정삼각형을 만들래요. 그럼 우리 정삼각형은 공식을 알잖아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뭐죠? 2분의 루트 3a라는 걸 알죠? 그거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거야. 지금 이 높이 C라는 점을 어딘가에 잡을 건데 C라는 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로그가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로그가 여기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높이를 결국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이가 몇일까요? 그림을 좀 루트 6이 높이를 좀 이상 그랬네요. 그림을 루트 6이 되겠고 수직이잖아.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똑같이 또 뭐야? 1대 1대 루트 2죠. 수직을 내렸을 때 루트 3 루트 3이 돼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거 가자. 그럼 결국 이 점은 중점이잖아. 중점 잡아버리자. x의 중점 뭐예요?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와 a의 중점이면 a 플러스 1이 되겠고 이 y끼리의 중점을 잡으면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따라서 c라는 점은 점 c의 좌표는 여기로 간다고 치면 x는 루트 3 더하고 y는 루트 3 뺄 거죠. 여기서 이 점에서 루트 3 옮기면 c점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면 x는 루트 3 빼고 y는 루트 3 더할 거죠. x를 더하면 y 빼고 x를 빼면 y를 더할 거니까 점 c가 될 수 있는 놈은 a 더하기 1에서 풀마 루트 3을 했다고 치면 y한테는 마플 루트 3이 되겠죠. 요 형태가 될 거다. 근데 얘가 저 로그 위에 있으래. 이 로그를 저기 대입할 거야. 대입해서 그냥 찾아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이 결과가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럼 얘를 로그에 대입을 하면요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요 로그에 a 더하기 1 풀마 루트 3 더하기 k에 빼기 k구나. 빼기 k에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2에 a 더하기 1이 3분의 2잖아. 이거 3분의 2야. 이거 3 a 구하자. a. 자, 이거 플러스 1 없애면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2의 a제곱이 3분의 1이죠. a는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인 것도 알죠. 이거 넣자. 여기다. 그럼 넣으면 2의 a 더하기 1은 3분의 2예요. 3분의 2 더하기 그럼 다시 3분의 2니까 k 더하기 3분의 5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 로그 2에 a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야.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1 풀마 루트 3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이죠. 자, 1 넘길게요. 1 넘기면 3분의 2가 되겠죠? 로그 주자, 절로. 지수로 만들게. 그러면 2에 k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 이거 계산하면 뭐야? 로그에 이렇게 3분의 2가 될 거야. 로그 2에 3분의 2 더하기 풀마 루트 3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여기서 뭔가를 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문제예요. k를 구해야 되는데 때려 맞춰야 돼요. 근데 때려 맞출 수 있는 값들이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여줄 거야. k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k를 한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마플 루트 3 있잖아. 여기 풀마 루트 3 있잖아. 풀마 루트 3 이항하면 뭐야? 마플이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을 만들 거야. 우리 그냥 아예 이항을 할게요. 그럼 2에 k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이항하면 플러스 k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이 지금 로그 2의 3분의 2죠. 근데 내가 3분의 2만 여기 있으면 똑같은 지수가 되는 거잖아. 양변에 3분의 2 더하자. 2에 k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k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얘가 3분의 2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다라고 둘 거야. 똑같은 모양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때 얘를 복잡하니까 그냥 x라고 두자. 뭐 t라고 둘게요. t 안 나왔죠? 그럼 2의 t제곱에 더하기 t가 3분의 2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예요. 그럼 이제 보여야 돼요. t가 누굴까요? T요? 마이너스로 아닌가?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냥 로그를 쓴 그래, 이놈이 누구야? 2의 로그 2의 3분의 2잖아요. 지수 그냥 상수항 같잖아. 그럼 따라서 t는 k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인데 얘가 로그 2의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k는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죠. 똑같이 3분의 2 맞나? 그러면 모든 합을 s라고 두니까 s 이거 날아가면 되죠. 네. 그럼 s는 얘네 2배잖아. 2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네. 근데 여기 2 로그 2의 2가 몇이야? 2잖아. 그럼 2에서 3분의 4 빼면 3분의 2 남죠. 로그 2의 3이 2개 남죠. 마이너스 2 로그 3분의 2 3 이게 s가 된다. 여기서 결국 지금 저기 보면 마이너스 s에 3분의 1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계산하니까 답은 9가 나와요. 27번 보면은 자 x가 제곱 y가 얘인데 지금 그냥 이거 매개변수 미분이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2의 2t 더하기 6의 2의 마이너스 t가 k가 되래요. 이거 누구야? 저 위에 y잖아. Y. 응, y 값 준 거야. 그 친구에 대해서 k를 우리가 구할 건데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두 개래. t1과 t2. 근데 모양 보면 이런 거를 우린 많이 봤잖아요. 수 1에서도 중등 때도 본 거예요. 역수관계잖아. 나중에 2의 t 곱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 거야. 그러니까 그건 두 개 나오는 거고 그 형태인 것 뿐이야. 그때 t가 t1일 때 dx분의 dy 미분하래요. 미분 그냥 하자. dt분의 dx 2의 t 플러스 3, 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죠? dt분의 dy 2의 t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잖아. 이거 그냥 2의 t에 대한 방정식 세우고 그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다로 2의 t제곱 그냥 구하면 끝이에요. 다시 세워보면 그럼 2의 dx분의 dy는 t제곱 플러스 3, 2의 마이너스 t분의 2의 t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t인데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래요. 자, 좌변 분모 분자에 2의 t제곱 곱해버리면 2의 2t 플러스 3 2의 2t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크로스 하면 12의 2t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의 2t 마이너스 3이 된다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12의 2t가 27이고 그럼 2의 2t가 뭐예요?
4분의 9가 되고 그럼 따라서 2의 t가 뭐예요? 양수니까 2분의 3이죠. 대입하면 끝이다. 2의 t를 안다는 건 t 구할 게 아니야. 2의 t 알면 k 알아 몰라? k 알아. k를 구하자 그러면 이거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 3에다가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역수면 3분의 2죠. 곱하기 6이니까 4니까 얘가 k래. 그럼 k 7 나오고 다음 우리 t2 구하러 가야 되죠? 그럼 이제 7 저기 채울 거야 그냥 2의 t제곱 더하기 6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7을 만족하는 t2가 또 존재하래요. 그러면 얘는 2의 2t제곱 마이너스 7의 2의 t 플러스 6이다. 2의 t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 알죠? 그럼 2의 t 마이너스 3 2의 t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2의 t제곱이 2분의 3이 되든 2의 t제곱이 2가 되든 이잖아. 이때가 누구야? 이거 t1이야. 얘가 누구라는 거야? t2야. 뭐 구하래? m 구하래 이거잖아. 여기에 이젠 2의 t 대신 누구 넣으라는 거야? 2 넣으라는 거야. 그럼 끝이잖아. 여기서 얘가 조금 더 꼬이려면 매개 변수인데 여기서 뭐 역함수가 더 들어가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27번이라서 단순하게 매개 변수만 열심히 쓰라는 거야. 자, 28번 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 AN과 수열 BN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AN. 이거 근데 수원에도 아까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 수원이랑 거의 똑같잖아. 수원에 지금 이건 거야. 얘 지금. 그럼 수원이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서 사실 같은 모양의 문제가 사실 거의 안 나오는데 같은 모양이 나와서 어쨌든 언급을 하고. 다음 나조건 보면 n이 k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구할 건데 a의 2n 플러스 1 더하기 b의 2n 플러스 1이 0을 만족을 하래요. 합이 0이 되래요. 그럼 a라는 수열과 b라는 수열의 합이 0이 되래. 근데 b라는 놈은 an과 같든 절대값 an이랑 같든 이래. 더해서 0이 되래. 무슨 말이야? 절대값 an이 돼야 되고 an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거기까지 나를 읽었을 때 해결이 될 거야. 그 상태에 좀 더 보면 이 항의 번호가 뭐예요? 홀수예요. 그럼 결국 나는 홀수 짝수를 나누세요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공비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말은 한 칸을 건너뛰면 공비가 양수잖아. 그거 할 거야. 자, 뭐 할 거냐면요. 케이스 나눠볼게요. 자, A가 음수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부터 하자. A가 양수. A가 양수면 홀수항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가 되겠죠? 홀수항들 다. 첫째 항이 양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B에는 뭐야? 홀수항에 대한 B에는 그냥 AN밖에 안 돼. 절대값도 양수니까. 이게 홀수항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합이 0이 되려면 절대값이랑 넣어야 된다고. 음수 양수해야 된다고. 돼 안 돼? 이거 애초에 버리라는 거야. 애초에. 두 번째 A가 0이야. 사실 잘 안 보지만 A가 0이면 AN도 BN도 뭐야? 0이 돼버려. 그럼 이건 왜 안 될까 우리가 보면 요걸 만족하는 K가 최소가 몇이래? 2부터 최소가 되래. 그럼 1일 때는 1을 넣으면 A3 더하기 B3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면 얘도 0이잖아. 모든 항이 0이니까. 그러니까 1일 때부터도 계속 0이 될 거라고. 근데 얘는 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볼 거예요. A가 음수면 홀수항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고요. 짝수항은? 오케이, 짝수항은 항상 양수가 될 거예요.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합시다. 그럼 얘에 대해서 홀수항들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지금 나를 계속 다시 해석을 하면, 그럼 결국에는 A3 더하기 B3 더하기 A5 더하기 B5 더하기 쭉 갈 건데, 여기서부터 더한 거는 0이 되래. K가 2부터 0이 되는 거니까 1일 땐 0이면 안 되잖아. 그럼 2를 넣었다는 건 5랑 5잖아요. 그러면 이 뒤로는 합이 0이 되려면 어차피 뭐라고? 음수, 양수여야 된다고. 얘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여기서 B3은 Bn은 둘 중 하나로 나올 거야. B3은 A3이라는 거야. 이 뒤로는 무조건 A의 2n 플러스 B의 2n 플러스 1이 반드시 마이너스 A 2n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아니, 절대값 할게. 문제 등장한 걸로 절대값 A 2n 플러스 1로 된 거야. 그럼 결국에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를 준 거예요. B3 가지고.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B1 마이너스 B3이 3A3 더하기 5와 같대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B3은 누군지 알죠? B3은 누구야? A3이야. 3A3 됐잖아. 근데 B1은 몰라. 그래서 두 개 다시 나눌 거야. 첫 번째. B1이요. A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1 마이너스 A3이 3A3 더하기 5니까 4A3이 A1 마이너스 5죠. 그럼 A3을 A1으로 나타내보자. 공비를 알잖아. 공비 몇이야? 그럼 A3은 뭐랑 같아요? 4분의 A1과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뭐야? A1은 A1 빼기 5가 돼버려. 돼, 안 돼? 버려야지 그럼. 그럼 결국 두 번째 B1은 절대값 A1이고요. 마이너스 A1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이 3A3 플러스 5니까 4A3 마이너스 A1 플러스 5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가 A1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다 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의를 해보자. 무한대까지의 bn을 더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짝수항은 어차피 양수예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양수죠. 홀수항은 다섯 번째 항 이후로는 계속 뭐야? 절대값이야. 첫째 항도 뭐였어? 절대값이야. 셋째 항만 뭐야? 그대로 가야 돼.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얘를 여기다가 뭐 하면 될까요? A3. 여기서 등장하는 건 절대값 A3이 돼버려요. 근데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A3을 원하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A3이잖아요. 마이너스 2A3. 나는 얘를 원해요. 지금 문제는 이게 등장했어요. 그럼 플러스 2A3을 더하면 되는 거죠. 다시 짝수는 어차피 양수야. 절대값 붙이는 말든 상관이 없어. 홀수는 A3, A3 말고는 다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A3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못 나와. 그러니까 저 그대로 나오게 해버린 거라고. 더하기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절대값 A에는 그냥 다 양수로 바꾸면 되죠. 2분의 5에 2분의 1에 n-1제곱이죠. 그럼 얘는 1-2분의 1분의 2분의 5가 되겠죠. 다음 A3은 몇일까요? 그냥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5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니까 답은 4분의 3이 나온다. 자, 29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자, 호 AB 위에 점 P를 가지고 저 BAP를 세타라고 둘 때 그다음 PQ 길이가 1이래. AB 길이 몇이라고요? 2라고요. 그럼 반지름이 몇이에요? 반지름이 1이에요. 이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이 1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해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그때 지금 M이라는 점은 AP의 중점이 될 거예요. 자, AP의 중점이니까 A부터 P까지 길이를 먼저 잡아보자. AP 길이는 뭘까? 2 코사인 세타죠. 그럼 MP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내가 요 넓이를 F 세타라고 줄 때 이 각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이 각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요. Q는 어쨌든 움직여도 되잖아. S세타도 움직일 거니까. 근데 그때 결국 안 바뀌는 게 뭐냐면 Q랑 중심이 있고요. P랑 중심을 이어봅시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 돼요. 여기가 세타야. 근데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A 원점 P. 그래, 그럼 여기는 세타죠.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 그러면 쪼개면 되죠. 덧셈 정리로. 오케이. 그럼 따라서 F 세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에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미분 너무 쉬워. A는 애초에 준 거잖아. 세타를 준 거니까. 지금 다시 보면 AP가 5분의 6이래. 이 코사인 A가 5분의 6이래. 그럼 코사인 A가 5분의 3이니까 사인 A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에 쪼갤게요.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세타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건 그냥 이 문제예요. 자, 30번까지 한 번에 해줄게요. 일단은 시험 범위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돼. 뭐고는 넘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30번 초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역함수 gx를 갖는데요. 그럼 일단 fx에 대해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fx의 역함수가 gx래. 그럼 fx는 어떤 놈이어야 될까? 오케이, 이거 증가함수여야 돼. 증가함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함수 hx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hx는 xln 1 더하기 3 절대값 gx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우린 다시 hx를 정의해 준 거죠. 이런 걸 우리 많이 보잖아. 이건 hx 정의해 준 거야. gx분의 xln 1 더하기 3 절대값 gx다. 이거 정의해 준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가조건 gk는 0이래요. gk는 0인 상수 k에 대하여 hx 절대값 gx가 x는 k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4G'F1은 3F1 빼기 4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G'F1이 의미가 뭘까요? 나에서 G'F1 fx와 gx의 관계가 뭐야? 역함수 관계야. 그럼 G'F1은 뭘 의미하는 걸까? 나 조건도 우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F'1분의 4가요 3F1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적어도 되겠죠? 돈이 알겠죠? 오케이?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 식들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 얘 힌트 하나 준 거잖아. 여기 나중에 그냥 미시드 찾으라는 힌트야. fx를 잡으면 미분할 수 있고 1 넣은 값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등식이어야 된다. 인 거면 결국 이 hx를 잡았고 가족권 이용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가족권. 자, 근데 일단 다시 보면 gx-h의 절대값 x가 x는 k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에는 연속이다와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용하라는 거잖아. 그걸 이용하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연속을 먼저 볼까요? 연속. 자, 근데 fx는 증가함수래. fx 연속이 아니야. gx 연속이 아니야. 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오케이, 연속인데 연속의 절대값이어도 연속은 상관없겠죠. 그럼 결국 내가 hx를 볼 거야. 이놈에다가 k를 대입했는데 연속이 돼야 돼. 근데 k가 대입이 돼? 왜? hk가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요놈 확인하라는 거잖아. 둘이 같아야 된다를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놓자. 얘는 0이잖아. 0이 아니잖아. 얘가 문제인 거잖아. 분모 뭐 해야 돼? 3 절대값 gx면 되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다시 건 gx분의 3 절대값 gx면 되죠. 이거 하자고. 얘가 몇이에요? 1이에요. 버려도 되죠. 얘는 몇이에요? k죠. 그럼 얘가 지금 중요한데, 자, 다시 fx 간단히 개형을 그리면 나 몰라. 막 그릴게요. 증가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증가함수니까 결국 그러면 요 y절편을 갖는 놈에 대한 역함수, 얘가 fx면 gx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지금 gx분의 절대값 gx를 할 거야. 함수값은 같잖아. gx랑 gx니까. 근데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변할 거라고. 이 그림이라 가정을 하면 좌극한 양수야 음수야? 좌극한 음수죠. x축 아래잖아. 0 마이너스 좌극한 우극한 0 플러스. 그럼 얘를 하면 몇이 될까요? 좌극한일 때. 이러면 안 돼. 근데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근데 그럼 무슨 말일까? 난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HK가 요거가 돼야 돼. 극한과 같아야 돼. 극한을 실제로 보냈는데 얘는 1이야. 의미가 없어. 근데 얘는 결과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얘를 준 거야. 이 결과 누구라고요, 아까? 얘가 몇이라는 걸까요? 얘 바뀌잖아.
든 k 마이너스든 나는 같아야 된다는 거. k가 그냥 0이 돼야 된다는 말이 되죠.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hx 그림 그냥 다시 그리면 f 다시 잠깐만요. 그 fx 그림을 다시 그리면 지금 여기는 h 0이 k가 0인 거니까 결국 fx 그림이 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0이 0,0을 지나는 거야. 역함수도 0,0 지나는 거고. 이런 그림이다를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제 다시 어차피 내가 봐야 할 게 hx 마이너스 절대값 gx니까. 그럼 지금 이게 fx니까 gx는 이렇게 되겠죠? gx가 얘는 나눠질 거야. hx 마이너스 gx가 되든 hx 플러스 gx가 되든 gx가 0 이상일 때 gx가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럼 이 점유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럼 여기서 결국 내가 봐야 될 건 x가 몇일 때예요? 아이고 gx가 있네. gx도 아니 이거를 한 단계만 더 할게요. gx가 0 이상, gx가 0 미만이면 결국 x가 몇 기준이야? 0 기준이야. 이거 0으로 볼게요. x 미안해. gx를 안 보고 0으로 x로 볼게요. x로 볼게요. x로.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hx와 gx에 대한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죠. 오케이? 0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지금 gx만 보면 절대값 gx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gx잖아. 그럼 얘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어떤 관계일까요? 부호만 반대인 얘기겠죠. 부호만 반대. 거기에 이제 h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거야. h' 0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냥 미분계수 정의로 풀자. 진짜 얘를 미분을 하면 사실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h 0이 몇이에요? 0이야. 그럼 h' 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라고 잡으면 이게 h' 0에 대한 미분계수잖아요. 이걸로 가자고. 근데 hx가 마침 누굴 갖고 있어요? x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xx 약분되는 거잖아.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ln 1 더하기 3 절대값 gx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 이거 이미 결과 알잖아요. 이거 결과 뭐 되기로 했어요? 이거 되기로 했잖아. 3 마이너스. 이해되면? 얘는 결국 풀마 3이 될 거라고. 플러스일 땐 3이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3이 되래요. 이 꼴이 나올 거라고. 그럼 결국엔 여기서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플러스일 때 3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네일 때는 얘네가 G' 다시 G'0 플러스와 G'0 마이너스를 볼 건데 얘네가 어떤 놈이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점유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대. H'은 3과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G'은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 결과가 몇이랑 몇이어야 될까요?
우미분계수가 몇이어야 되고 점유분계수가 몇이어야 결과가 같을까요? H의 점유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G를 더하고 내가 잘못 적었니? 아 여기다 조금 헷갈리겠다. 다시 미안해. 그럼 H 프라임이 이게 나왔고 펄마 3이 나왔고 얘를 뭐 우리가 정리를 하면 H 프라임 0 플러스 3이고 H 프라임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이걸 볼 게 아니고 미안해. 나는 절대값 gx에 대한 프라임을 보고 싶은 거죠. 얘에 대한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가 몇이어야 될까를 보는 거죠.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치. 얘가 3이고 h의 우미분계수 절대값 gx의 우미분계수도 3이 되면 3 빼기 3 몇이야? 3 빼기 3 0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분계수가 둘 다 마이너스면 마찬가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림이 나올 거 결국엔 나는 여기서 g 프라임 0이 3이라는 걸 아는 거죠. 0에서 어차피 꺾인다는 걸 안 거니까. 근데 g 프라임 0은 f에선 누가 같을까요? f에서 지금 f 프라임 0,0에서 0,수니까 얘가 3이라는 거니까 그럼 f 프라임 0은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어이구. 그럼 이제 끝난 거야. fx 잡자. fx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bx 근데 f0이 몇이야? f0이 0이죠? f0은 0이죠? 0,0 그럼 이 끝이네. 식 몇 개 필요해? a, b 식 2개 필요해. 하나. 그럼 또 다른 하나가 뭐야? 또 다른 하나가 뭐야? 나야. 나. 끝이야. 대입하면 fx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